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수에서 희수를 연기한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수에서 합선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독님은 계속 촬영 영화 제작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특히 대구 쪽에서 지역 영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구에서 요즘 요 근래 지역 영화 중에서 대구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과 기여를 해오고 계셨어요. 특히 이제 장편 데뷔를 통해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감이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금 대구에서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대구 단편영화제를 3회째 이제 사무국장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대구의 독립영화 현장에서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뭐 스텝으로도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도 또 영화 스텝을 하고 하다가 다시 이제 동료들이 있는 대구로 내려가서 제 이제 첫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어떤 안도감 그리고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좀 우리 대구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었던 영화가 좀 좋은 상영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구나, 기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영화의 장면 디테일한 질문들이 좀 많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조금 큰 틀에서 제가 감독님에게 사실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스토리 라인을 짜게 되는 제작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질문 중에 하나가 실제 인물의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실은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희수라는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픽션이지만 제 친구 희수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오늘 처음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어떤 삶 그리고 이 친구가 일을 해왔던 어떤 시간들을 제가 곁에서 좀 함께 좀 지켜보고 저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친구가 하루는 진짜 일만 하다 죽을 것 같다. 근데 죽어서도 일만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서부터 이 영화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수라는 인물이 또 영화의 제목이 되고, 그렇다면 이 희수 역을 연기할 배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공민정 배우님이랑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강기루 배우님까지 작업을 같이 하게 되셨는지 과정도 조금 감독님 그렇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까요? 저는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친구 희수한테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서 그 친구의 어떤 모습을 뭐 닮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셨다시피 대사도 많이 없고 대사 대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시도를 했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사 없는 시나리오를 배우님들이 보시고 이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분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우연히 제가 제주도에 촬영 감독님이 계셔가지고요. 촬영 감독님하고 콘티 얘기를 하러 내려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공민정 배우님께서 쉴 겸 이렇게 내려와 계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을 계기로 이제 편하게 제주도에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배우로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시니 궁금하다, 그런 얘기들을 되게 편하게 나누다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하게 되었고, 바로 이제 직후에
학선이 역할을 했던 강기루 배우님과도 아주 제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는 있었지만은 공민정이라는 배우와 잘 어울리는 연인이자 어떤 동료의 모습으로 보여질 학선이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배우님들께서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이게 어떤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명확한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빠져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실제 막상 그 배우 입장에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렇게 어떤 시기에 처음에 보셨을 때 이걸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또 감독님이랑 처음 얘기를 할 때 그때 감독님이 이 씬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흘러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솔직히 이게 영화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잘 모르겠다. 다만 그리고 시나리오에 인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냥 학생으로서 이 희수라는 영화 세계에 잘 존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학선으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촬영하면서 그리고 또 촬영하는 중에서도 희수를 어떤 쫓는 그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또 그 느낌점들이 영화에 담길지에 대한 또 기대와 의문을 가진 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대사가 많이 없잖아요. 시나리오에도 대사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서라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거 이 영화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는 적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한 편의 소설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도 감독님 소설 한 편을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오감이 많이 느껴지는 글이었거든요. 그리고 희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그냥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좀 온전하게 저의 어떤 좀 기저에 있는 저랑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 확 와닿았고 이거는 내가 희수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또 이제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고 촬영 현장에서는 방금 강기루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정해지거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공식보다는 하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고 어떻게 가는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만들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좀 완성되어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은 편하게 하셨지만 사실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의 연결고리라든지 이게 제가 제 해석을 강요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현실과 어떤 환상, 판타지 이게 경계가 좀 흐릿하기도 하고 이걸 명확하게 나누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연기하시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촬영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때 느낌에 말씀하셨던 것도 어떤 그런 정서들을 그냥 연기에 반영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장면들을 찍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님도 이 장면이 어떤 순서에 들어갈지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현실인지 혹은 어떤 판타지 속의 상황인지에 대한 결정이 된 씬도 있었고 잘 모르겠는 씬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독님과 많이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고 여러 번 찍어본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완성될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당연히 이제 수많은 얘기를 했죠. 촬영하기 전에 수많은 얘기를 했고 감독님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줬어요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치 않은 작업이었어요. 저를 믿어줬고 그냥 제가 희수였고 언니가 희수기 때문에 언니가 그냥 존재하는 대로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또 힘을 줬어요. 현장도 다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작업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현장 이전에도 충분한 이제 풀이를 거쳤고, 현장에서는 또 서로를 좀 의지하면서 서로를 소통하면서 만들어갔던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 대구에 있는 염색공단이죠. 대구가 원래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흥했던 도시라서 염색공단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외에 또 다른 공간이 동해에 있는 묵호항이에요. 그 두 공간이 주요 배경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구와 짝을 이루는 공간의 묵호였던 이유가 있었을지도 궁금해요. 대구의 공간은 또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저한테는 당연히 이제 익숙한 공간이었지만은 대구 비산동 염색공단이라는 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굉장히 이제 부지도 넓고 예전에는 더 활성화되어 있었던, 현재는 조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공간이 익숙하면서도 그 염색공단 일대를 지나가거나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수증기라든지 어떤 섬유의 어떤 그 약품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대구 안에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공간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에 희수에 가지고 오게 된 거고, 강원도 묵호항은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처음 가보게 된 곳인데요. 예전부터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사진들이나 이미지 이런 거를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는 있었고, 제가 이제 대구에서 강원도로 여행을 가려면 사실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거리감이 굉장히 좀 멀게 느껴져요. 지금도 가려면은 뭐 무궁화호 타면은 5시간 정도 넘게 걸리기도 하고 해서 희수라는 인물이 당장 여행을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캐릭터인데 본인이 여행을 가고 싶다면은 어디를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구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강원도라는 공간을 또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관객의 적극적인 개입 내지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꼭 감독님이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장면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일단 몇 가지는 드려볼게요. 그래서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곳곳에 이제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거울을 보고 입김을 부르거나 낙하를 땅에 묻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의미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생명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입김을 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수 본인도 본인의 이제 영혼의 여정의 이야기지만 영화는 전반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희수 스스로도 어떤 본인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나? 나는 정말 끝난 건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의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꽃을 묻어주는 장면은 희수 스스로한테 하는 마지막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기류 배우님이 네, 영화에서 신고 나오신 컨버스가 지금 신고 계신 컨버스인가요? 영화의 컨버스는 검은색 컨버스입니다. 누굽니까? 생명입니까? 네. 아니라고 합니다. 네. 희수가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이네요. 희수가 강원도로 갈 때 강원도에서 머물 때 집이 없는데 그 이유가 희수가 죽고 나서의 이야기여서일까요? 공민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슨
스피드 퀴즈 이렇게. 저희가 너무 무겁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네. 희수가 책 사이에서 발견한 엽서는 희수의 방에 있던 그 엽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엽서입니다. 네. 아, 무슨 스무고개 느낌이 좀 납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가요를 아주 자주 많이 즐겨 듣지는 않아서 사실 어떤 편의점에는 가요가 나오니까요. 어떤 곡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 학선이가 먹는 스파게티가 빨간색이어가지고 빨간 맛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감독님이나 공민정 배우님이 대답하세요. 두 분 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중간에 등장하는 그 장기 투숙객 그 김현정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중년 여성 안민영 배우님. 네, 안민영 배우님. 네. 죄송합니다. 동료 언니와 중년 여성 그 장기 투숙객으로 등장하는 그 분들의 어떤 캐릭터, 역할, 기능, 영화 속에서 기능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독님과 공민정 배우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저는 이제 제가 이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는 여행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정말 더 가까운 또 다른 뭐 이모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어쨌거나 이 공간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가족들 뭐 엄마 그 민영 선배님뿐만 아니라 중년 여자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고등학생 그 친구도 그렇고 뭐 할머니도 그렇고 그냥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떠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오열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 읽어주면 네. 그 장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느닷없는 이렇게 탁 무너짐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가 어떤 시인지 시나리오에 적혀 있지 않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들었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집중해서 듣다 보니 이건 나한테 해주는 얘기 같고 선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네, 그래서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고 위로도 되고 숨을 쉴 수 있었던 그런 좀 귀한 희수에게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공간에 낯선 공간일 수도 있고요. 저한테 익숙한 공간일 수도 있겠고요. 공간에 좀 많은 힘을 받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좀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야기보다도 그 공간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공간들을 어떻게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좀 같이 이 공간에 놓여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들은 제일 먼저 저한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무코에 이제 헌팅 갔을 때도 저 시나리오 상에 적혀 있었던 뭐 버스 정류장도 직접 뭐 찾으러 가고 언덕 그리고 폐역도 실제로 거기가 폐역인데요. 도경역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찾아다니고 만나서 그 공간들에 이제 인물들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실제 영화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사건은 산업재해 사건이에요. 상당히 이제 묵직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두 배우님께서 맡은 역할이 그러니까 공단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되게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약간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표정들이 어떤 느낌적으로 특히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 공장 자체가 굉장히 좀 삭막해 보이고 스산해 보이는 느낌들을 중간에 이제 특히 그 공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공민정 배우님 되게 나른한 어떤 표정들, 뭐 무기력한 표정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기루 배우님도 그렇고 두 분이서 어떤 실제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노동자
거고 되게 노동에 지쳐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뭐 그런 모습들의 어떤 감정들, 정서들이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잠시만요. 일단 저는 좀 생소한, 제가 일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이게 되게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충분히 실제로 노동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감독님한테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들었고요. 제가 뭐 어떻게 뭐 직접적으로 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하고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집중했던 거는 희수가 공장 노동을 하는 사람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좀 그런 경험은 저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좀 초점을 두고, 공장도 직접 보니까 거기서 그 장소를 가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즉각적으로 있었어요. 연기랑 냄새랑 거대한 기계들, 그때도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지치지 않을래야 지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뭐 공장 시스템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보자 그런 거나 당연히 아니지만 일말에 좀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알아가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됐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좀 마음이 무거워졌던, 네. 학선도 희수랑 다를 게 없는 공장 노동자이고 또 늘 반복된 일상을 사는 인물이긴 하지만 영화에서의 학선이 해주어야 하는 목적과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희수 앞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긍정적인 내일을 보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희수보다는 영화에 나온 정보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이 그런 조건이 주어진 상태였고, 또 영화적으로도 희수가 죽고 난 이후에 다 아쉬움을 크게 가져야 했기 때문에 희수보다는 그래도 좀 밝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 제목은 희수라고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영화 제목이 되었지만 영어 제목은 조금 다르게 지으셨어요. The Train Passed By라고. 이렇게 영재를 이렇게 다르게 좀 지으신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관객 질문이 있습니다. 네, 희수는 또 제 친구 이름이자 대명사이고 또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희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 기차박 아까 풍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그 순간밖에 없잖아요. 이게 풍경이 흐르고 지나가고 나면은 그 시간들은 이제 과거가 되고 해서 그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문 제목을 택했습니다. 네.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의 이제 첫 장편 연출작이신데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구상 단계에서 준비하면서 이제 상상하면서 작업을 하셨던 거로부터 얼만큼 만족하는 결과물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두 배우님들도 영화 보시고 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막연한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완성된 거 보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 아직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못해가지고요. 어제부터 너무 긴장이 돼서 어제 오늘 제가 극장에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6일날 GV 없는 회차 때 제가 조용히 와서 이제 볼 생각인데요. 사실 이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2년 전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편집도 조금씩 하고 소리들도 다시 가서 녹음을 해오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길게 제가 생각보다 이제 길어졌고 영화를 찍기 전에는 뭐 배우님들하고 그 어떤 수많은 어떤 사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촬영에 들어가서 촬영 때는 오히려 또 원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웠는데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이 영화를 마주했을 때 오는 어떤 그 불안감이라든지 실망들은 당연히 있었어요. 당연히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내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잘 완성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전주 영화제 출품 직전에 이제 완성을 하고 일단은 기분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후련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또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상영의 기회가 와서 저는 기쁩니다. 이 질문을 좀 제가 피해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제 작품은 어떻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쉬움도 있고 당연히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쉬움. 사실 저는 아쉽다는 건 뭔가를 내가 덜 했거나 안 했거나 못 했거나 뭔가 남겨뒀을 때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동시에 정말 마음을 다 썼던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없지만 저는 매 씬마다 마음속으로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상하게 저는 이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사가 이렇게 없는지도 보고 알았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마음을 썼고 마음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한 느낌?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마음을 다 쓴 느낌? 그래서 아쉬움이 사실 없고요. 지금 영화를 봤었을 때 뭐 마음에 드는 씬, 모든 씬들이 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은 혁선이 희수가 없는 집에서 그 동백꽃에 물을 주고 귤을 하나 쥐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장면이 그날의 기억이 좀 짙게 있어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 그때 스태프들의 공기도 뭔가 되게 그 학선의 마음 같은 그 희수를 그리는 그런 마음 같은 공기들이 만들어졌었고 감독님도 모니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연출자로서 객관성을 잃고 자기 영화에 빠진 그런 감정이 아니라 감독님 정말 이 영화를 그리고 희수를 진심을 다해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실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등장하지 않은 제가 현장에 없었던 다른 장면에서도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늘 가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감독님의 그런 진심이랑 그리고 민정 배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온전히 희수로 존재해줬던 그래서 만들어진 공기들이 현장 내내 가득했기 때문에 대사가 없고 서로 어떤 언어나 몸짓으로 자극을 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도 학생으로서 또 잘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영화에 다 담겨서 완성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참여자로서 기분도 좋고 정말 좀 떳떳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정말 늦은 시간이잖아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관객분들 모시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더 열심히 찍었던 영화들을 지금 희수처럼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또 다음을 위한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좋은 소식이나 또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다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희수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소중한 작업이었고 영화예요. 사실 제가 이제 5월부터 다른 좀 길게 작업하는 작업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대본을 덮었어요. 희수 대본을 다시 열어서 봤는데요. 희수를 일단 이제 보내주고 물론 끝났지만 영화제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 마음들이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것까지 내가 마무리를 하고 그 대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한테 되게 귀하고 값진 작업이었고 이 희수의 그러니까 작품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 모든 스태프과 배우와 감독님들이 너무나 큰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영화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뭔가 조금이라도 나오셨으면 영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5월 5일에는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대요. 제가 잠깐 나와요. 네, 그 영화를 꼭 홍보해달라는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추가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제 얘기만 하고 인사를 안 드려서